안녕하세요. 일상속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기고소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기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지인과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등등. 일이 잘 풀리면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웃으며 넘어가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사기라고 주장하며 관계가 파탄나게 되죠. 기망은 착오를 부르고 착오는 상대에게 큰 손실을 입힙니다. 그럼 이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금전상 이익을 취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하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민법에서는 고의가 아니게 돈을 못 갚게 되면 미안하지만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 있는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기망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기망이 없다면 형법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뿐인데 이마저도 안 갚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시다. 보통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의뢰하는데 고소인 조사나 피고인 조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증거만으로 구성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처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논리를 적당히 반론하며 진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논리를 만들고 수사와 공판에 힘겨운 시간을 혼자 버텨내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믿음직한 대리인을 수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판 결과는 물론 난해한 준비 과정도 믿고 일임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기소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만약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고 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미 검사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이 되며 이를 다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재정신청 등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판단을 뒤집으려면 초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망을 근거로 형사법상 사기죄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법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